컴퓨터 개론 1장 두 번째 시간. 자, 들어가기 앞서 가지고 컴퓨터 간단히 역사를 살펴볼 텐데요. 그 역사를 살펴보기 전에 지난 시간에 잠깐 알고리즘을 설명하면서 제가 알고리즘은 책에 지금 나와 있는 내용을 다시 업데이트를 좀 했습니다. 일을 수행하는 과정을 단계별로 지시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 이 수행 과정을 따라가다 보면 이 일이 끝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문제를 해결하는 명령들의 순서, 또 조금 더 다르게 이야기를 한다면은 일련의 단일 작업, 간단한 작업들을 어떻게 하면은 일이 끝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보실 거는 만일에 이제 이게 지금 라면을 끓이는 알고리즘이다 그러면 요건 단계 간단한 작업들입니다. 그리고 얘들이 어떤 순서로 요 다음에는 물을 끓이고 난 다음에 반컵 남을 때까지 버리고 소스를 넣고 순서대로 되어 있는데, 문제를 해결하는 어떤 일련의 동작, 명령, 단일 작업 아니면 단계들의 체계적인 순서를 이야기를 하고 있다. 순서가 중요하다. 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잠깐 전 시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와 같이 이제 물을 끓이면 그 다음 단계 1, 물 끓이면 그 다음 2단계로 가야죠. 2단계를 하다가 여기서 뭔가 어떤 조건에 의해서 단계 2를 2.1을 하고 조건이 맞지 않으면 1단계로 동작 돌아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다 그죠. 여기서 이런 것들이 선택적으로 여기서 어떤 경우에는 여기 가서 일을 하고 어떤 경우는 앞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선택적인 문장이 생길 수가 있고, 원래는 일련의 동작인데 선택적으로 순서를 바꿀 수가 있고, 만일에 여기서 앞 단계로 돌아간다면 이게 반복 작업이 됩니다. 그죠? 물을 끓이고 어떤 조건이 되면 다시 올라가서 또 다시 물을 끓이고. 그래서 지금 이 가지 책에 보면은 여러분들이 책 어, 7페이지를 참고를 하시면은 이런 동작들은 기본적으로 순차 동작이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조건 동작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조건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반복 동작 이 세 가지가 있다. 이렇게 책에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은 이 순차문과 조건문과 반복문을 논문으로 정리하신 분이 계세요. 거기에 대한 어, 설명을 좀 추가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바로 컴퓨터의 간략한 역사로 넘어가서 역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컴퓨터 간단한 역사. 컴퓨터의 역사를 볼 때 우리가 이와 같은 일을 볼 수가 있습니다. 3,800년 전, 그러니까 기원전 이야기죠, 그죠? 여기에 이미 열리가 20%일 때, 연이자가 20%일 때 곡식을 두 배로 늘리려면 몇 년, 몇 달이 걸리는가라는 계산을 이미 이 당시에 하고 있었습니다. 복리입니다, 그죠? 복리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지금 계산하기가 쉽지 않죠. 그리고 기원전 350년에서 기원전 50년 전, 그러니까 한 2000년 이상 됐는데, 이때 목성의 움직이는 궤도를 계산하고자 했고, 바벨로니아 지역에서는 농지 면적을 계산하고자 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농지를 똑같이 나눠주고 싶은데 모양이 전부 다 달라요, 농지가. 근데 어떻게 같은 면적을 나눠줄 수 있을 것인가? 이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했고, 뭐 지금 잉카 문명은 최대 기원전 10만 년 전까지 본다, 뭐 이런 썰이 있는데, 여기서는 인구 통계, 세금, 노동자 급료 지급 등에 대한 계산이 행해졌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복잡한 계산이 필요했던 거예요. 옛날에도. 그리스 로마 시대는 태양, 달, 행성의 위치를 계산할 수 있는가. 지금 우리가 만일에 목성의 위치, 토성의 위치,冥성의 위치를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일반인이. 어렵죠. 그죠? 우리도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 어려운 문제들을 이미 옛날 사람들은 하고 싶어 했다. 바벨로니아 점토판에 이게 지금 상형 문자라 그러네요. 이런 것들을 보시면은 기원전 1800년이니까 벌써 3800년에서 한 4000년 가까이 됐는데 전에 바벨 복리 계산을 하고 했다.
사실 최근에 와서 지금 우리 유튜브 같은 데 보시면은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뭐 1억을 모으고 나면은 돈 다 써도 된다. 1억이 있다면은 한꺼번에 투자해라. 뭐 이런 이야기들인데, 이게 뭔가 하면은 이 1억을 복리로 투자를 하면은 한 15% 정도의 복리에 투자하면은 얘들이 불어나는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빨리 재산이 불어납니다. 우리는 왜 이런 걸 안 배운지 모르겠지만 이미 최근 우리도 잘 모르는 이런 지식을 옛날 바빌로니안들은 알고 있었다. 참 대단한 거죠, 그죠? 자, 잉카 문명은 이와 같은 매듭을 문자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구 통계, 인구 자료, 통계 자료, 인구 통계를 내 가지고 세금을 거둔 급료를 계산하면 세금이 나오죠, 그죠? 이런 계산들을 하고 싶겠다. 그래서 옛날에도 굉장히 복잡한 계산을 했는데 어떻게 했을까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분들도 자꾸 뭔가 자동으로 좀 어려운 계산을 해줄 수 있는 게 없을까 연구를 많이 했고, 뭐 계산자 비교적 이것도 최근이겠다, 그죠? 하여튼 이런 계산자 제거, 뭐 로그 루트 이런 거 할 수 있는 자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런 계산자, 그 다음에 주판 등이 있었습니다. 주판은 굉장히 고대부터 있었는 걸로 알려져 있고, 원래 굉장히 고대에 돌로 된 주판을 하다가 나중에 중국으로 건너가서 대나무 주판으로 바뀌었고, 그게 최근에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그런 주판이 되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그죠? 우리가 전자계산기 이렇게 하면은 캘큘레이터가 있고 컴퓨터가 있어요. 그래서 요 두 개를 좀 구분을 하셔야 된다. 나와 있습니다. 그건 조금 이따 이야기하기로 하고, 1900년 정도에 어떤 바다에서 이런 기계를 건졌는데, 그죠? 보니까 뭐 기계를 봤더니만 30cm, 19cm, 10cm 정도. 우리 뭐 보통 한 컴퓨터 조그만 컴퓨터만 하나요? 노트북보다 조금 큰 사이즈의 이런 기계를 봤는데 이게 톱니바퀴 32개로 이루어져 있더라. 내부를 보다 보니까 굉장히 복잡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50년 동안 방치가 되어 있었다가 뭔지를 모르고 있다가 2012년 비교적 최근에 복원을 했는데 보니까 이게 대단한 기계였다. 보면은 달의 위치, 태양, 캘린더가 있고 뭐 이렇게 있는데, 나중에 보다 보면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걸 보면서 그죠? 비너스, 머큐리, 오늘 날짜, 마스, 하여튼 행성들의 위치를 계산할 수 있었다. 뭔가를 집어넣으면은, 입력으로 뭔가를 집어넣으면은 아웃풋이 나오는데 선택적으로 나온다. 이게 뭐 최초의 기계적인 컴퓨터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사실 지금 기계적으로 태양, 달 위치를 안다. 제가 지금 인터넷에 가지고 온 기계적인 손목시계, 전자시계가 아니고요. 기계로 된 손목시계인데 여기에 달 모양과 별 나오면 굉장히 가격이 비싸집니다. 얘들이. 이런 게 없다면 한 뭐 1, 200만 원 한다면은, 있다면은 뭐 거의 곱하기 4배 정도까지 비쌀 수 있는 그런 시계인데, 이런 것을 달뿐만이 아니라 금성도 있고 화성도 있고 뭐 주피터, 세턴, 토성까지 위치를 계산하는 기계를 이미 그리스 시대에 만들었다. 뭐 이래서 이제 예를 갖다가 고대 컴퓨터로 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 최근으로 넘어와서 1642년에 보면 여기에 지금 이와 같은 기계가 있는데, 덧셈과 뺄셈을 하는 기계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배우고 넘어가야 될 거, 어큐뮬레이터. 그러니까 계산을 한다면은, 여러분 우리가 3에 더하기 4 하면 7이 나오죠. 7이 나오면 또 7에 곱하기 3을 하면은 21이 나오고, 21에 곱하기 3을 하면은 63이 나오는데, 3 곱하기 4를 해서 이 계산 결과를 치고 있는 이 친구를 어큐뮬레이터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곱하기 3을 하면 21이 나오죠. 결과를 지고 있죠. 그 다음에 여기 곱하기 3을 누르면 63이 되죠. 이 계산, 중간 계산 결과를 지고 있는 것을 어큐뮬레이터라고 한다. 그죠? 뿐만이 아니라 중간 계산 결과뿐만 아니라 혹시 여러 가지 우리가 어떤 캘큘레이터, 계산기가 조금 좋아져 가지고 어떻게 계산하는 거 저장해 놔놓고, 이렇게 계산하는 거 저장해 놔놓고,
또 어떻게 계산하는 것을 또 저장해 놔놓고 필요에 따라서 요거 세 개를 또 어떻게 계산해서 또 결과를 내고 할 수 있는 요런 저장 장치들이 있다면 요런 것들을 레지스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계산을 위한 값들을 저장하는 것과 중간 계산 결과를 저장하는 요 어큐뮬레이터와 레지스트는 계속 우리 수업에서 이야기할 테니까 좀 기억을 해 놓으시길 바랍니다. 요 개념이 이미 1642년에 이 기계에서 나왔다. 그죠? 기계입니다. 기계. 그리고 그 다음에 요 기계에서 보수 개념이 사용됐는데, 보수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뭐 만일에 63에 19를 빼세요 할 때 마이너스 19를 해야 되죠. 그죠? 요때 우리가 보수를 63에 제가 지금 정확하게 지금 설명 못 드리지만 보수 더하면 100이 되는 수 91 19 더하기 91은 100 되나요? 이걸 더하면은 보수를 더하면은 뺄셈이 된다. 4가 나오고 5가 나오네요. 54가 나온다. 그죠? 위에 1은 올라갔는데 두 자리만 보니까 날렸다 치면 한 빼봅시다. 63에서 19 빼면은 4가 되고 1 빌려줬으니까 5가 돼서 1 빼면 44. 뭐가 좀 틀렸는데 뭐 하여튼 요거는 나중에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보기로 하고, 이런 개념이 이미 이 당시에 나왔다. 그래서 보수라는 게 지금 더하면은 빼기 돼야 되니까 19를 빼라고 할 때 얘의 보수를 더했더니만 빼기한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얘의 보수를 엄수로 쓸 수 있다. 그러면은 더하기 연산만 할 줄 알면은 보수를 더해버리면은 빼기 연산이 된다. 이런 결론이 달할 수 있습니다. 그죠? 이 개념을 기계로 1642년에 톱니바퀴로 구현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가만히 보면은 이 복잡한 더하기 빼기 곱하기를 하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한 거예요. 옛날부터. 그 다음에 라이프니처 1672년 요 당시에 이런 게 연구가 많이 됐나 봅니다. 42년 72년 또 핸들을 돌려가서 숫자를 곱하고 더하고 하고 싶어 했는데 아쉽게도 정확치 못한 결과가 나오게 됐더라. 사실 지금까지 이야기한 거는 그리스의 그 뭐 달의 위치, 금성 위치 해주는 그 말고는 전부 다 최근에 요 캘큘레이터, 우리 전자계산기라고 부르죠. 전자계산기 정도의 계산하는 기계였다. 캘큘레이터. 복잡한 계산. 근데 사실은 전자계산기는 여러분 컴퓨터가 있고 계산기가 있어요. 계산기 조금 전에 받는 계산기 한 1,000원, 만원, 2만원 정도 하는 계산기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들고 다니는 노트북 같은 컴퓨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산기와 컴퓨터는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이와 같은 기계들로 이용한 전자계산기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 있었습니다.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좀 한번 해보자 쉽게. 근데 한편 다른 한쪽으로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지금 입고 있는 천을 짜는 기계입니다. 천을 짜는 기계인데 우리가 입고 있는 천의 패턴들이 있죠. 뭐 패턴이 굉장히 많고 안에 무늬가 들어가 있는 그런 천들도 있을 수가 있는데, 지금 요 기계에 보시면은 여기 지금 이렇게 돼 가지고 천공되어 있고, 그 다음 또 이렇게 된 또 천공된 요런 카드들이 줄로 엮어져 가지고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렇게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여기에 지금 얘도 지금 똑같아요. 여기 지금 막 대나무로 된 요런 카드가 구멍난 것들이 올라가면은 여기 제일 위에 얘가 만일 올라왔다 칩시다. 그럼 위에서 이 패턴을 보고 난 다음에 이 기계가 이 패턴을 봅니다. 이거는 천을 어떻게 짜라는 말이구나. 뭐 천을 만일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엮고 해야 되는데 구멍이 나 있다면 여기는 엮지 않고 뭐 하여튼 패턴을 바꿉니다. 그렇게 해서 넘어가고, 그 다음 천을 짤 때 그 다음 줄 이렇게 되어 있다면은 이렇게 하나 엮고, 그 다음 엮을 때는 요게 넘어가서 그 다음 얘 패턴을 보고 요걸 두 줄을 엮고,
그 다음에는 요 패턴에 의해서 요를 엮게 되고, 그 다음에는 여기에 있는 카드를 땡겨 올라가서 그걸 보고 패턴을 엮게 되고 하는 요런 기계를 발명했습니다. 자동화된 천의 패턴을 넣는 기계입니다. 자가드.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천도 전부 다 자가드 천이에요. 이때 만들어진 이 천이에요. 그래서 직물 패턴을 기계적으로 만든다. 문의를 기계적으로 합니다. 1년에 천공 카드를 바꾸면 여기서 쭉 해서 요거는 만일에 동그라미 하는 패턴이었다. 그 다음 이렇게 쭉 여기까지 있는 뒷파트 보니까 네모인 패턴이다. 이러면은 요 얘를 걷어내고 다른 것을 집어넣으면 다른 천을 짤 수 있다. 이런 기계가 이때 개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 그러니까 천을 짜는데 이런 뭐 홀실 시신가 놔두고 짜고 이렇게 해 나가는데 이 하나하나를 얘에 의해서 바꾸기 하는 거예요. 얘 지시에 따라서 천공된 카드의 지시에 따라서 바꾸어 나가는 이런 과정으로 무디리가 있는 천을 만들 수 있었다. 이게 1750년도입니다. 이때부터 이제 우리가 있는 이 천에 혁명이 일어났고, 자, 이걸 본 찰스 베이비지는 단순하게 이런 계산기를 만드는 게 아니라 이건 아니다. 계산기 이건 뭐 주판 하나 하면 계산기인데 그거 아니고 다음 같은 이런 디퍼런스 엔진이라는 기계를 만들어냅니다. 그렇게 해서 보면은 이거는 십지수를 사용하고 있고 손으로 돌릴 동력을 돌리고요. 다항 함수 계산되고 기계식 디지털 계산을 할 수 있다. 아날로그가 아니라 뭐 로그 함수, 상가 함수들을 할 수 있는 기계를 만들었고, 그 다음에 44년 20년 이후 20년에서 14년 후에는 여기에다가 전기 기관을 갖다 달았어. 여기 손으로 돌려야 되는데요. 손으로 돌려야 계산이 되는데 전기 기관 엔진을 이게 달고자 했대요. 그러면은 여기서 지금 이 기계는 지금 그냥 어디 밤에 모형 전시한 건데 끝까지 길이가 30m, 높이 10m 뭐 이렇게 되는 어마어마한 기계를 만들어서 전기 기관을 달아서 자동으로 돌려주면 여기에 돌아오는 체인에 의해서 뭔가 계산을 해 나가는 이런 기계를 만들고 했지만 결국에는 최종적으로 자동으로 계산되는 기계는 만들지 못했다. 네, 비록 얘가 기계로 만들어지지 못했지만 완성품 상태로, 근데 여기서 다음과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에이드라는 여성, 바이런 시인의 딸이라 알려져 있는데요. 이분이 이 해석 기관에서 조금 전에 있는 찰스 베이비지의 해석 기관에서 어떻게 프로그래밍을 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라는 방법을 했고, 이분이 썼던 이 내용이 지금 최초의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알려지게 되었다. 1843년입니다. 그죠? 그래서 보시면 여기에 지금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알고리즘에 조금 전에 살펴봤죠. 일련의 문제풀이 명령들이 있는데 여기서 반복문이 있을 수가 있고 점퍼 선택문이 있을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반복이 되고 아까 선택이 된다 그랬죠. 이것을 이미 이때 생각을 했었다라는 게 대단하죠. 그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에이다라는 분은 그림을 그리거나 아니면 음악 작곡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습니다. 최근에 AI를 우리가 AI 딥러닝을 이용을 해서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하지만 뭐 창의적인 그림을 그려낼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하여간에 이 생각을 1843년 200년 전에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게 굉장히 놀랍습니다. 자, 이분이 베르누이 수 계산을 위한 해석 기관의 알고리즘 도해라고 해서 1800년대 벌써 이미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마 이게 따라가 보시면 베르누이 수 계산을 할 수 있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자, 여기는 지금 우리 범위는 넘어가기 때문에 했다. 이 정도만 합시다.
그 다음 이제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죠? 1800년도에 그런 일이 있었고, 한 연도를 한번 봅시다. 1843년, 한 근한 100년 정도가 지난 다음에 전기로 만든 최초의 컴퓨터가 탄생을 하게 됩니다. 이 친구는 지금 이진수 개념을 가지고 있었고요. 기계가 아니라 전자식, 전기 전자식 연산을 했고, 하지만 실용성은 없었다. 엄청나게 계속 연구를 했는데 뭐 이게 최초의 컴퓨터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다가 조금 세월이 지나서 이제 아마 이미테이션 게임, 아까 튜링이 이미 바로 전 시간에 세상에 계산할 수 없는 문제도 있다라는 걸 증명을 하기 위해서 했던 그 프로그램, 음? 정지 문제, 시스템 정지 문제, 시스템이 어, 어떤 프로그램이라도 주어지면은 우리가 어떤 프로그램이 주어지면은 얘가 분석을 해서 이 프로그램이 스톱한다 아니면 스톱하지 못한다를 결정하는 예를 만들 수 있는가? 그게 안 된다 그랬죠, 그죠? 그런 걸 하신 이분 튜링이 그 이미테이션 게임이라는 영화를 보시면은 이와 같은 컴퓨터 기계를 만들어냅니다. 기계가 아니고 기계식이 아니고 이제 전기전자식입니다, 그죠? 독일이 독일이 주고받는 암호를 해결하기 위해서 진공관을 사용을 해서 최초로 프로그래밍 가능한 전자 디지털 컴퓨터를 만들어냈습니다. 근데 여기 스위치와 플러그를 이용해서 프로그램 작성 및 작동을 한다. 요 컴퓨터가 세계 최초냐? 아니면은 다시 한번 봅시다. 알란 튜링의 기계 보시고요. 초당 한 5천 단어 정도를 처리할 수 있었다. 이 당시에는 대단한 거죠, 그죠? 있었고, 요 당시에 미국에서 46년도, 튜링은 45년도입니다. 그러니까 튜링이 뭐 최초다, 컴퓨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여기 오면은 미국은 우리 애니악이 세계 최초야 하고 이제 애니악도 이런 컴퓨터를 만들어냅니다. 초당 5천 회의 계산이 가능하다.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초당 5천에 한다. 참 정말 어마어마한 기계였죠. 기계는 30톤이고 실제 국방부에서 탄도 계산, 날씨 예측, 원자 폭탄 개발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을 했다. 여기는 앨런 튜링은 영화 보시면 알겠지만 독일의 암호를 해결하는 데 사용을 했습니다. 독일 군들이 세계 대전을 하면서 주고받는 암호를 해독하는 데 썼다. 그래서 아마 뭐 이제 그랬는데 하여튼 가봅시다. 자, 뭐 이런 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랬는데 가만히 보세요. 지금 이 컴퓨터도 지금 전선이 지금 너덜너덜하게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 여기도 지금 이 애니악이라는 컴퓨터 보면 전선들이 너덜너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컴퓨터 계산을 할 때 선을 쫙 뽑아가지고 다시 꼽아야 돼요. 배열을. 다른 컴퓨터 계산하려고 그러면 코드를 뺐다가 다시 뽑습니다. 그래서 컴퓨터 프로그램을 하는 걸 아마 코딩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나 싶어요. 근데 이쪽 애니악 컴퓨터 프로그램을 개발했던 폰 노이만이라는 분이 야 이거 뭐 컴퓨터 프로그램 할 때마다 코드를 뺐다 꼽았다 뺐다 꼽았다 도저히 불편해서 안 되겠다 그렇게 해서 폰 노이만 아키텍처 컴퓨터 조직을 논문을 발표합니다. 코드를 뺐다 꼽았다 하지 않고 컴퓨터를 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컴퓨터가 탄생을 하게 됩니다. 코드 넣었다 뺐다 안 해도 돼요. 그러면 코드 넣었다 뺐다 코드를 연결하는 기술은 어디 갔을까요? 그거를 갖다가 프로그램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 폰 노이마라는 분이 여기 지금 계신 이분이에요. 지금 이분은 아인슈타인이죠, 그죠? 아인슈타인하고 폰 노이만하고 두 분 같이 찍은 사진인데 어떻게 보면 이분이 더 천재일 수도 있어. 우리 인류에 훨씬 더 영향을 더 많이 끼칠 수가 있어요. 전 세계 사람이 지금도 이분이 만들어준 컴퓨터 조직을 활용을 하니까 이 상태의 컴퓨터를 이렇게 만들어줬다. 그러면 이 코드가 어디 갔죠? 이 연결하는 코드가 프로그램화돼서 저장 장치에 들어갔다.
입니다. 다시 한번 보시면 이와 같았던 코드인데 이와 같이 연결해야 되는데 좀 전에 봤는 그 자가드 직족이 있죠, 그죠? 직족이 여기 지금 천군 카드가 있었잖아요. 한 줄, 둘, 셋, 넷 이렇게 있었는데 요것이 올라가서 여기에 직접 패턴을 거기 맞춰 천공된 패턴대로 한 줄 딱 찍고 나면 그 다음 게 올라가서 그 다음은 또 어떤 식으로 또 요 홀씨가 날씨를 엮고 그 다음 세 번째 게 또 올라가서 어떻게 또 홀씨가 날씨를 엮고 하듯이 요런 것들이 있었는데 요런 패턴들을 이진화해서 저장장치에 집어넣을 수 있게 만들었다. 저장장치에. 한 번 더 봅시다. 폰 노이만 이전 B 제곱하려면 B라는 숫자를 집어넣으면 제곱 장치의 선을 이렇게 연결합니다. 어떻게 생긴 선입니까? 요 선입니다. 요 선. 여기 꼽아가지고 B 숫자를 넣으면 여기 탁 꼽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B 제곱이 툭 튀어나옵니다. 그 다음에는 B 제곱 마이너스 4AC 판별식을 만들려고 그러면은 4에서 선을 꼽아서 곱하기 장치 넣고 A에서 꼽아서 장치를 넣고 C에서 꼽아서 이렇게 뻘럭을 연결합니다. 코딩합니다. 코딩 말 그대로 코딩. 코드를 연결하니까 코딩이죠. 그 다음에 요 B제곱에 나온 결과를 빼기 장치에 집어넣고 B제곱 마이너스 여기 곱하기 된 장치 여기 지금 4 곱하기 A 곱하기 C라는 회로가 나오겠죠. 이거 회로입니다. 전자회로. 결과가 나오겠죠. 빼기 하면은 B제곱 마이너스 4AC 했는 결과가 여기로 튀어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코딩을 했다. 어떻게?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그것을 이렇게 하게 만들어줬습니다. 이렇게. 자, 첫 시간부터 너무 코딩 복잡죠. 여기서부터 자료입니다. A, B, C, SB, FAC가 있고 자료가 저장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게 뭐 이메일 숫자를 나중에 막 리드 집어넣을 거예요. 한번 봅시다. 리드 A. 그러면 우리가 뭐 8을 넣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8이 저장됩니다. 리드 B. 6을 넣었다 칩시다. 여기에 B에 6이 저장되고 여러분 지금 소문자 대문자는 구분하지 말아주세요. 그 다음에 C는 뭐 10을 넣었다 칩시다. 그러면 여기 10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자료를 저장을 하고 있고요. 여기는 자료를 저장했고 여기는 그 아까 자가드 천이 있었던 천공 카드처럼 구멍이 나 있는 대신에 얘를 이진 코드화해서 여기 저장해놨다. 이게 프로그램이 되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로드 A, 로드 B죠. B를 계산을 위해서 준비시켜라. 지금 아까 6을 넣었죠. 그러면 이 6을 쭉 가지고 와서 컴퓨터에 중간 계산 결과를 저장을 합니다. 아까 중간 계산 결과를 저장하는 장치를 어큐뮬레이터라고 부른다 그랬죠. 이렇게 AC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요 6이 여기 지금 저장이 딱 되겠습니다. 로드 B. 그 다음에 이제 계산을 위해서 스탠바이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곱하기 B를 해라입니다. 그러면은 여기 6이 있고 곱하기 B를 하라 그러니까 요 B는 6을 다시 올라가서 곱합니다. 6, 6이 36 결과를 또 얘가 또 집니다. 그죠? 자, AC. 그 다음에 여기까지 지금 B제곱이 됐죠. 그 다음에 얘를 SB에 저장하라네요. 36을 SB에 저장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로드 A를 하랍니다. A가 아까 8이었죠. 여기 지금 이제 여기서 8이 올라가게 되고, 거기다가 로드 A, 그 다음에 B를 곱하랍니다. 6을 곱하지. A 곱하는 거 맞나요? 하여튼 B를 곱하랍니다. 6, 8이 48이 되고요. 48 되죠. 맞죠? 그 다음에 거기다가 4를 곱하랍니다. 뭐 하여튼 4, 4, 16, 160, 170 좀 냈다 칩시다. 이렇게 되면은 얘 값을 요 값을 FAC에 저장해라. 아이고 여기 지금 FAC가 여기 와 있어야 되는데 제가 포매팅 실수로 넘어가 버렸네요. 그러면 여기에 지금 한 170 정도가 저장이 되겠네요. 이렇게 그 다음에 로드 B를 하랍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SB 아까 B제곱이죠, 그죠? 36이 준비가 되고 여기 36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서 마이너스 FAC 170을 빼랍니다. 뭐 한 170 뺐다 칩시다. 대충 뭐 한 마이너스 한 80 정도가 나왔다 칩시다.
가정합시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프린트를 하고 끝내라 그러네요. 프린트를 하려니까 마이너스 82 프린트가 되고 컴퓨터 프로그램은 끝난다. 스톱된다. 자, 폰 노이만은 이렇게 컴퓨터를 만들으라고 주장했습니다. 자, 이렇게 자료를 이렇게 저장하고 그 다음에 코드 하는 대신에 이렇게 하지 말고 이거는 이렇게 언어를 만들어서 여기 저장해라. 이거 컴퓨터 프로그램이다. 요거는 데이터다. 얘를 폰 노이만 시대에 반도체 메모리는 없었겠죠. 어딘지 모르지만 하여튼 저장 장치를 만들어서 저장해라. 그 당시에는 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저장 장치가 대나무에 구멍을 뚫는 그 자가드 직조기처럼 이렇게 돼도 되고 상관없고요. 아니면은 이런 진공관 회로여도 상관없고 하여튼 해라. 그래서 너희들이 프로그램과 자료를 저장을 해라. 이게 만일에 근해 공식 프로그램이라면은 근해 공식 프로그램은 또 딴 데 계속 써먹을 수 있죠. 이걸 빼내고 또 다른 컴퓨터를 다른 계산하는 과정을 집어넣으면은 뭐 근해 공식이 아니라 뭐 2차 방정식 계산이 될 수도 있고 또 빼내고 또 다른 컴퓨터 프로그램을 집어넣으면은 3차 방정식 계산도 될 수 있고 한 거죠, 그죠? 그래서 그걸 갖다가 스토어드 프로그램 컴퓨터 조직이다 그런다. 컴퓨터 조직. 조직은 뭔가 하면은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 그죠, 여러분 구조와 조직이 있습니다. 우리 손가락에 있는 모양 자체가 어떻게 되어 있나 구조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이 손가락에 피가 어떻게 돌고 뭐가 있죠 또 기가 어떻게 통하고 또 뭐가 있어요. 신경이 어떻게 통하고 해서 이게 어떻게 동작한다까지 설명한다면 조직입니다. 손가락이 조직이 되겠습니다. 컴퓨터에서는 프로그램 구조와 컴퓨터 기계와 기계 모양은 어떻게 생겼는데 그 기계가 어떻게 동작한다까지 설명하면 컴퓨터 조직이 되는데 예를 설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 내용이 8장인가 나오는데 이걸 다음 시간에 그 나중에 가서 이 조직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고요. 이 폰 노이마이라는 분이 나옴으로 해서 우리가 드디어 프로그램을 쓸 수 있게 됐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지금 이제 앱으로 발달됐죠. 스마트폰. 만일에 이 폰 노이만 이분이 없었다면 여러분 스마트폰에서 이 작업해야 됩니다. 게임 하려면은 코드 막 연결하고 해서 게임 한번 했다가 또 싹 다 걷어내고 또 싹 꼽아갖고 카카오톡 했다가 또 코드 다 걷어내고 말이 안 되죠, 그죠? 이것을 이렇게 만들어 주신 분이 폰 노이만이다. 이렇게 보면 또 유통급으로 보이죠, 이 두 분이. 세상을 완전히 바꾸신 분. 상대성 이론, 통일장 이론, 그죠? 이분은 전 세계 모든 사람이 쓰고 있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신 분. 자, 우리는 그래서 지금 모든 컴퓨터에서는 폰 노이만 컴퓨터를 쓰고 있습니다. 내장 컴퓨터 프로그램. 요거 조금 컴퓨터 프로그램 잘못됐죠, 그죠? 스토어드 프로그래밍 컴퓨터입니다. 프로그램. 혹시 나중에 여러분들 나중에 석학이나 학자가 돼서 한글 번역할 때 조금 더 한 번 더 생각해 주십시오. 스토어드 프로그래밍 방식이다. 예, 자, 했습니다. 자, 봅시다. 이때부터 현대식 컴퓨터를 모른다. 그 이전에 튜링이 만들었던 기계와 ENIAC은 코드를 막 연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현대식이라고 보기 조금 물론 뭐 탄도 계산, 일기예보, 뭐 해석, 뭐 다 했지만 코드를 뺐다 꼽았다 하면서 프로그램을 했는 이 방식은 현대식은 아니었다라고 봐주고 이때부터 현대식 컴퓨터로 본다. 뭐 어떤 사람은 이게 최초의 컴퓨터다, 아니다. 어떤 사람은 뭐 그 다음 나온 게 컴퓨터다. 말은 많은데 그건 뭐 중요합니까? 중요한 게 아니라 폰 노이메라는 이분 때문에 우리가 컴퓨터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그런데 이 내장 프로그램이 스토어드 프로그래밍 방식이다. 컴퓨터 안에는 프로그램과 데이터를 저장 장치에 저장한다.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나중에 그걸 어떻게 동작시키는지는 아까 그 직조기 있죠. 똑같아요. 직조기가 이렇게 있으면은 직조기는 여기 지금 대나무 카드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잖아요. 요거 시키는 대로 바느질하고 요거 시키는 대로 바느질 맞나? 직조기 구조를 몰랐고요. 하여튼 하라는 이야기인데 우리는
우리는 요 컴퓨터에 가서 요거 시키는 대로 하고 그 다음에 요거 시키는 대로 하고 그 다음에 요거 시키는 대로 계산해 나갑니다. 이거를 이렇게 하는 시스템 구조까지도 어떻게 동작한다까지도 이분이 이때 설명해 주셨습니다. 자, 데이터와 함께 인스트럭셔널 데이터와 함께 저장 장치에 저장한다. 뭐 최근에는 메모리 그리고 뭐 반도체 메모리도 있고 뭐 많지만 이 당시에는 뭐 대나무 있을 수도 있고 종이 있을 수도 있고 뭐 하여튼 뭐 그러겠죠, 그죠? 자, 그러면 새 문제를 풀기 위해서 기계 작동을 새로 세팅해야 되지 않는다. 이거 플러그 뺐다 꼽았다면 세팅을 한다는 이야기죠. 그게 아니라 우리는 요 인스트럭션의 순서만 다시 배워야 한다. 이 프로그램이 새로 짠다는 이야기예요. 요거 딴 걸 바꾸면 다른 컴퓨터 된다는 이야기죠. 어마어마하게 파워풀한 기계를 이분께서 만들어내셨습니다. 그 이후에 최초로 에드박이라는 기계가 만들어져서 얘가 현대식 컴퓨터의 최초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계신다. 뭐 그거는 상관없습니다. 뭐 최초의 컴퓨터 뭡니까? 물어보는 사람이 바보지. 그거 중요한 게 아닙니다. 프로그램을 저장 장치에 넣었다가 그 프로그램을 바꿔버리면 다른 컴퓨터 계산할 수 있고 프로그램을 바꾸면 또 다른 컴퓨터 프로그램을 할 수 있게 됐다. 이거와 그 이전의 컴퓨터 완전히 세팅을 바꿔야 된다. 코드를 다 뽑아갖고 새로 코드 꽂고 더하기 빼기 한번 하고 또 싹 뽑아가지고 또 새로 꽂고 2차 방정식 만들고 이런 컴퓨터에서 프로그램 가능한 컴퓨터가 됐다. 이게 되게 중요한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역사를 보니까 봅시다. 1950년 최초로 컴퓨터가 나와가지고 57년까지는 그냥 진공관으로 해서 집체만한 컴퓨터를 만들었고 이런 컴퓨터는 뭐 정부나 군사기관 정도밖에 소유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귀한 컴퓨터 아무나 쓸 수 없죠. 세계에서 난다긴다는 컴퓨터 천재들이 모여가지고 컴퓨터를 만들어 가던 시대였고, 자, 2세대 정도에 오면은 이때 이제 반도체라는 개념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TR 트랜지스터를 만들기 시작하고 여기서부터 컴퓨터가 좀 집체만 하는 컴퓨터가 방 한 개 정도의 크기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때 지금 우리가 최근에 사용하고 있는 뭐 C나 아니면 C 뭐 이런 언어, 자바하고 유사한 하이 레벨 랭귀지, 고급 프로그래밍 언어가 탄생하게 됐다. 그러면 이쪽에 하면은 그 이전에는 컴퓨터 완전 전문가가 이진수를 가지고 컴퓨터 프로그램을 했는데 이제는 이제 조금 일반인들도 포츠라는 언어를 배우면은 포츠라는 언어를 배우면 컴퓨터 프로그램이 가능해졌습니다. 여러분 히든 챔피언이라는 영화 있죠. 그 흑인 여성이 아폴로 올리는데 아폴로 쏠 때 뒤에서 이 계산을 하는 천재적인 수학자가 있었고요. 얘를 서포트하는 조직이 있었는데 여성 프로그래머들로 만들어진 조직인데 이분들이 포츠란을 가지고 이 로켓 들어오고 나오고 계산하는 그 히든 챔피언 맞습니다. 그죠? 그런 영화가 또 하나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이제 이 포츠란을 배워가지고 프로그램 한 내용이 나와요. 그 당시. 자, 그 다음 3세대 갑니다. 3세대 가면은 직접회로 IC라는 게 만들어지죠. 인테그리티드 서큐트인가 모르겠습니다. IC 같은 게 만들어져서 이와 같은 컴퓨터가 만들어져서 우리한테 보급되기 시작했습니다. 굉장히 부자였던 친구들 어릴 때 이런 컴퓨터를 써서 그죠? 요런 게임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팩맨 뭐 이런 게임들을 하고 있었고 1975년도에 이런 게임을 했다 그러면 뭐 대단한 거였죠. 여기에선 저장 장치가 굉장히 비쌌기 때문에 물론 이제 컴퓨터 안에 있는 굉장히 작은 메모리, 메인 메모리는 있지만 보조 기억 장치로 이와 같은 카세트 테이프를 쓰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죠? 자동으로 동작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손으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읽어라 동작시켜주고 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네요. 3세대 오면은 작아졌다, 적어졌다 특징. 자, 4세대 넘어옵니다. 4세대 넘어오면은 85년까지 이때 컴퓨터 네트워크가 딱 출현하던 시기 정도, 그리고 최초의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 이런 개념이 나오던 시절, 마우스라는 게 나올까 말까 하던 그 시절입니다. 그 시절.
근데 이제 이분이 그 뭐죠? 애플 사장, 그분 영화 보면 나오는 그 연구소에 있는 분인데, 이분이 최초로 마우스를 가지고 그래픽하는 화면을 만든, 여기까지 85년까지 4세대 컴퓨터 시대로 온다. 여기는 이제 IC가 굉장히 고직접 회로가 됐었어요. VLSI가 되면서 굉장히 작아졌고, 우리가 쓰고 있는 윈도우 전신인 도스 컴퓨터가 나오고, 맥하고 이제 그 IBM하고 PC를 만들기 시작하고 그 시점까지만 보시죠. 자, 5세대 넘어가면은 이것이 85년까지 보고, 그 다음에 1999년에 이 영화가 개봉됐는데 매트릭스인데, 매트릭스 영화를 보시면 여러분 그 컴퓨터 화면이 이런 식으로 나오죠. 그 상당히, 그죠? 상당히 앞선 세계를 이야기하는 이 매트릭스 영화인조차도 컴퓨터 화면은 이럴 것이다 미래에 예측을 했어요. 요 시점을 전후해서 이런 컴퓨터가 나왔습니다. 요 옥스테이션 요금이 되고, 제록스사, 복사기 만드는 제록스에 있는 연구소에서 만들어낸 건데, 이거를 보고 맥킨토시 스티브 잡스가 가서 이 연구소에서 마우스를 가지고 와서 이와 같은 컴퓨터를 만들어냅니다. 자, 그 이전 컴퓨터는 이랬었어요. MS의 도스, 그 다음에 맥의 8비트 컴퓨터, 이런 시절이 있었는데, 여기서 급격하게 윈도우가 탄생하게 됩니다. 맥이 이와 같은 퍼스널 컴퓨터를 만들어낸 다음에 빌 게이츠가 이를 보고 충격을 받아서 윈도우를 만들어내죠. 이런 상황을 가면서 5세대가 컴퓨터가 시작되었고, 컴퓨터 가격이 급격하게 하락을 하면서 85년, 사실 아닌데, 그죠? 87년, 89년까지 컴퓨터 PC 구경하기 힘들었었는데, 하여튼 이때부터 PC가 탄생을 해서 네트워크가 나타나서 결합되면서, 인터넷과 결합되면서 컴퓨터는 굉장히 발달을 해서 소형화되고 스마트화되고, 스마트하고 앱을 막 마음대로 바꿔 낀다는 이야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터넷 자연어 처리도 하고 인공지능 빅데이터가 막 나오고 있는, 여기까지 지금 제 5세대 컴퓨터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와서 뭐 이제 굉장히 고성능화됐고 개인화됐죠. 왜? 소형화되고 전기를 적게 먹고 하게 되기 때문에 전원 문제가 해결되고, 무선으로 통신되고, 인터페이스 굉장히 많이 발달해서 음성도 되고 하기 때문에 개인화가 되고 있고, 인터페이스가 굉장히 발달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어디를 가더라도 컴퓨터가 IP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인터넷에. 요건 나중에 네트워크 시간에 알아보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들어와서 AI와 빅데이터 처리가 가능해졌고, 어떤 조그만 기계, 어떤 사물이라도 컴퓨터를 설치를 해서 제어를 할 수 있고 상태를 감시할 수 있다. 이런 시절이 됐고, 그 다음에 대용량, 이렇게 잘라야 되네요. IoT 자르고 대용량 저장장치의 구애를 받지 않게 됐습니다. 이런 시절이 돼서 최근에 와서 이런 컴퓨터가 영상을 이해를 하고, 그죠? 컴퓨터가 영상을 이해를 하고 자동 제어를 하게 되고, 필요한 부품은 3D 프린터로 만들어서 로봇을 이용해서 로봇들을 제어해서 조립을 할 수 있게 되고, 그죠? 자, 부품 생산은 3D 프린터로 하고, 조립은 로봇가 하고, 판단은 AI가 하고, 이렇게 하면서 지금 제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지 않을까 크게 지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시점이 이거.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번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 채택한 교재가 4차 산업 시대의 컴퓨터 개론, 이렇게 되어 있게 되겠습니다. 자, 오늘 1장 강의는 사실 이제 그 교재를 보면 너무 간단해서 많은 파트를 제가 좀 이렇게 보강을 했습니다. 이렇게 했고요. 여러분들은 오늘 들은 내용 중에서 질문을 하나 반드시 제출을 하시고, 여기 과제입니다. 문제 푸는 것보다 낫잖아요. 2장을 읽고 2장에서 여러분 다 읽고 난 다음에 궁금한 거 질문 하나 이상 했어서 과제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